다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에 방문해주신 청취자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 다수다로 찾아온 진행자 선아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방송한 키워드 책수다의 시즌2! 기존에는 책을 바탕으로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삶이 녹아든 게스트의 경험을 듣고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다수다의 첫 번째 게스트는 이명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진에어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곳에서 선생님 연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연습실이라 해도 돼요. 네, 연습실에서 만나 뵙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소개를 하려면 지금 현재 박경락류 영남교방청춘보존협회 경남협회장을 맡고 있고 한국문화예술연예인총협회 한국무용자문위원장 그리고 전문예술법인 국악예술단 무용분과장 이명옥 우리춤 예술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덧붙이자면 네네. 제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대한민국 전통무용 명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냥 간단하게 짧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짧은 거 치고 너무 많은 이력을 그래요?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건가요? 제가 2008년에 창원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늦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렇게 많은 이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좀 쉬시다가 무용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쵸.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이제 무용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무용을 접하게 되었던 건 제가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저 성심 유치원 나왔거든요. 네네. 자랑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6살 때쯤 이제 엄마가 예전에 보면 지금은 도만동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술운동장 근처에 있는 군인 관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거기 박정현 선생님이라고 거기서 수업을 하셨었거든요. 엄마가 처음에 저를 거기다가 데려갔었어요. 그게 제가 무용을 시작하게 된 첫 동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친정엄마한테 너무 감사히 생각하는 게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 너무 밑바탕을 철저히 잘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또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게 91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학교하고 다닐 때까지는 무용을 하다가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또 몸이 조금 좀 안 좋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한 게 한 3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끝까지 합하면 아마 한 45년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그렇게 한 분야를 해볼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한 분야를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렵고 네, 또 그쵸.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힘들죠. 네,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마 춤을 그만두고 있을 때에도 아마 가슴 한켠에는 춤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을 있었으니까 아이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죠. 사실은 엄마가 다시 춤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하고 싶으면 하라.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가족들의 응원도 되게 그렇죠. 멋있는데요. 만만찮죠.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 자랑을 죄송합니다. 은근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족들의 지원을 못 받아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본인은 너무 하고 싶은데 남편이 싫어하니까 아무래도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다시 시작했을 때 특히 더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제일 힘들었던 점은 제가 그 당시에는 저기 안골에 살고 있었어요. 안골이 지금 저 용원 쪽이- 영혼 쪽에 있는 그 안골. 네네. 그때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춤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그동안 저희들이 거기서 목장을 했거든요. 우와. 목장을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목장 그 주변이 이제 그 국가에서 땅이 전부 다 흡수돼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손을 다 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 저도 몸이 조금 그간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춤을 다시 시작하는 게 제 건강에 제일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교통편이었어요. 아,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가 더더구나 오는 건 아니었고 그쵸. 예, 그 당시에는 부산 가는 빨간 버스, 완행버스 그게 이제 다녔는데 그것도 그 예전에는 송곡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 그 안골에서 쭉 고개 넘어서 넘어오다 보면 큰 도로가하고 마주치는데 거기서부터 걸어서 올라갔었어야 됐어요. 어디 그 무용 아니요, 저희 집 있는 데까지.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하면 거기를 산길을 걸어서 내려와서 송곡이라는 데서 버스를 타고 빨간 버스를 타고 진해에 와서 진해에서 다시 창원 가는 버스 타고 버스 내려서 무용학원까지 갔었어요. 왔다 갔다 시간이 시간이 장난 아니었죠. 그런 시간을 이길 만큼 되게 좋았나 봐요. 예, 솔직히 막 비바람 불고 태풍 온다는 데도 갔었으니까요. 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지 이런 45년을 하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오로지 그냥 춤길 하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은 그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은 또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춤이란 게 꼭 슬럼프가 와요. 그쵸. 이게 약간 이 네, 계단식으로. 예, 예. 계단식으로 한참 춤이 잘 될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쭉 뻗고 올라가요. 춤 사이가.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그 이상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춤을 추다 보면 잡생각이 자꾸 생겨지고 그러면 흐트러지니까 춤이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못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걸 몇 번 이렇게 이제 견뎌내야만 이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중심에 이제 박경랑 선생님이 계시죠. 그 박경란 선생님 네.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그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뭐 관련돼서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뭐 에피소드라 하면 그냥 제가 공연했을 때 이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좀 오래됐는데 무악산 산신제 지금도 아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만날제. 무악산. 네네, 만날제에서. 그래서 그때가 1회인가 2회인가 지금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승무랑 살풀이를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그래, 그렇게 해드리겠다 하고 이제 가서
승무하고 살풀이를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살풀이를 딱 추러 나가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슬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제 안전사위를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질 것 같고 막 너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이상하다. 물론 그동안에 춤을 추면서 무대 위에서 이게 춤과 내가 한 몸이 되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완전히 완전히 몰입해서 그 춤에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객석에 있는 분들도 이게 전달이 되나 봐요. 어떤 분들은 울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날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때는 제가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날도 그렇게 해서 춤을 추는데 안전사위를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몸살이 났나? 왜냐하면 승무 같은 거는 이제 북을 우리가 이걸 전부 조립해서 갖고 갔다가 다시 조립해서 하고 나면 또 조립해서 갖고 와서 여기 또 올려와서 또 조립해서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를 해서 그게 왔나? 응, 몸살이 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틀을 지났는데도 계속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한복 선생님이 네네.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혹시 어디 아픈 데 없는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산신제를 주도했던 분이. 근데 아, 선생님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다는 그러면 빨리 오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법당에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려나? 저도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네, 경험 너무 많으니까. 제 경험이니까. 그래고 칼을 탁 던지는데 몇 번을 던져도 칼 끝이 안으로 계속 향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막 그래도 계속 머리가 계속 아프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칼을 탁 던지는데 칼 끝이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씻은 듯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게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너무 신기한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대신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뭐 절에 가서 춤추든지 아니면 뭐 천도제라든지 뭐 49제 이런 때 춤춰달라면 절대 추지 말라. 선생님은 영이 맑은 사람이라서 예, 그래서 그렇게 붙는데요. 그날도 그 분이 보니까 내가 딱 살풀이 쓰고 나오는데 처녀 귀신이 딱 붙더래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미신을 믿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생생한 경험이라서 지금도 이게 안 잊혀져요. 근데 저도 안 잊혀질 것 같은데 약간 예. 그렇게 평소에 일반 무대에서 했을 때 몰입하는 경험이랑은 네, 또 다른 경험이었어요. 예. 저는 못하는 경험이네요. 춤추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45년을 하면 이제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슬쩍 이제 박경랑 선생님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되게 선생님 명호 선생님한테도 되게 중요하신 분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99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젊었었으니까, 91년도였으니까. 그때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죠. 제가 선생님이 지금 현재 선생님 서울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때는 자주 갔었어요. 네. 자주 가서 거기서 수업 받고 또 경기도 서울, 부산, 강화, 남이섬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선생님 거기서 연수하신다면 가서 며칠씩 있다가 오고 통영에도 가서 심지어는 일주일씩 있다 왔거든요. 그 정도로 참 선생님 춤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선생님 춤을 보면
이렇게 춤을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 춤을 잘못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선생님이 호흡으로 춤을 추시거든요. 네. 호흡으로 해서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놓치지 않고 춤을 추시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호흡이라는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간드러진다는 표현보다도 좀 이렇게 비비 꼰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춤은 절대 비비 꼬는 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구민회관에서 공연할 때 선생님 춤을 영남 교방청 춤을 제가 췄거든요. 네. 네. 그때 춘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박경락 선생님이 그렇게 비비 꼬는 춤이 아니구나. 예, 이제 제 춤 보니까 이거는 단아하면서도 교방청 춤인데 단아하면서도 뭔가가 분미가 느껴지는 춤. 그런 춤으로 재인식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렇겠죠? 이 진해 지역에 네네. 사실 뭐 이 창원, 진해 이런 쪽에서는 지역에서는 이런 춤을 보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새로운 경험을 네.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그 당시를 못 봤지만 제가 이제 진해 출신이고 진해 여중여고 다 나갔고 대하초등학교 나왔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저희 선생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곤 해요. 서울에서 한번 공연하라 이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선생님 공연하고 이럴 때는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한번 무대 한번 서라 하면 서고 했지만 제가 회원들을 데리고 공연할 때는 한 번도 바깥에서 안 했어요. 예, 항상 구민회관에서. 그래서 지금 조금 빠른 얘기를 하는데 네, 괜찮아요. 올해 그 11월 1일 날 또 진해 구민회관에서 여정이라는 타이틀로 네. 예, 타이틀로 해서 그 14번째 공연을 합니다. 벌써 14년 차인가요? 네. 이제 순수 저희들 이명호 우리춤 예술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공연이 지금 올해로 14번째입니다. 어디서 언제 한다고요? 진해 구민회관에서 11월 1일 날 저녁 7시에 공연합니다. 저녁 7시. 그럼 제가 보니까 그날이 토요일인데 네, 제가 토요일이에요. 시간을 비워두고 공연을 보러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때 되면 제가 초청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네, 이런 거 카톡으로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네, 팜플렛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선생님의 공연을 보고 또 그 매력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그렇죠. 저희 그 박경란 선생님을 얘기하다가 또 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길어졌는데, 돼버렸죠. 예. 뭐 이렇게 선생님 하시는 곳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크게 선생님한테 와닿으셨던 건가요? 선생님 춤을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제 공연할 때도 선생님을 한 번씩 모셔다가 했거든요. 선생님 언제든지 불러라 이런데 솔직히 제가 뭐 선생님은 뭐 전혀 뭐 출연료를 안 받으시니까 오히려 그게 죄송하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네.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선생님은 우리 그 영남 교방청 춤을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교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생춤이라는 그 그릇된 인식 때문에 그렇게 다들 이제 오해를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영남 교방 청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네네. 정확히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제일 처음 그건 영남 지역의 권본에서 추어든 춤사위들인데 이걸 이제 박경락 선생님이 총체적으로
집대성하여서 정리한 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춤이 지금 현재 선생님이 그렇게 교방맥을 잇겠다는 본인 스스로 의지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 이게 자리매김하는 게 가능했고요. 네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이제 박경락 선생님도 스승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들을 이제 전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급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영남 교방청 춤이고요. 그리고 영남 교방 소반춤이라고 있어요. 네. 작은 접시를 머리에 이고 제가 재작년에 여기서 또 춤을 췄었거든요. 구민회관에서. 그리고 여러 이제 교방계를 하여튼 입춤, 뭐 소고춤, 수은 살풀이춤, 승무, 건무, 뭐 신칼 대신무를 또 늑전풀이춤이라 하기도 하고요. 뭐 산조는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춤을 갖고 계시면서 이제 본인과 제자들을 통해서 지정문화재 춤을 틈바구니에서도 아직 문화재는 안 되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안타까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능력이 계신 분인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계시니까 좀 저희들도 참 죄송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선생님 춤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랑 무대에 올리는 사람은 이제 그리고 지금 강화에 또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두 사람은 제자들하고 같이 올려서 선생님 춤을 보급해서 전수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그 교방청춤 개성학회 뭐 그런 그게 있으니까 네. 또 거기서도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남 교방청춤 하면 박경락 네. 이렇게 자리매김은 돼 있어요. 예. 사실 뭐 전통 춤을 지역에서 접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도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무대에서 서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무용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무용의 매력은 첫째는 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첫째는 무용을 통해서 제가 슬프면 슬픈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내 손끝, 발끝 그리고 내 시선 하나하나 내 온 몸과 내 가슴으로 춤 사이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매력이고요. 네. 그리고 또 춤을 추다 보면 그 장단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리듬하고 제 춤 사이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그때 그 느끼는 희열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춤에서 내 몸과 정신이 하나가 돼서 몰입하는 그 느낌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저희 선생님 또 제일 잘하고 저 또한 얘기하는 게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선생님은 그럼 마음이 고우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단지 그냥 그렇게 춤만 추다 보니까 세상을 좀 모른다고 할까요? 예. 그건 저보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의 춤 사이가 어떤지 제가 11월 1일 날 한번 네. 문화센터에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떨지. 예,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사실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디 가면 이 춤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곳은 진해 자원동에 주민센터 있어요. 오. 주민민원센터에. 네네. 예, 거기서 하고 또 지금 이제 출강 나가는 곳은 마산의 그 웅남동에 거기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천문화원에 거기서 이제 거기도 오래됐어요. 부채춤 이제 첨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다닌 지 지금 3년, 4년 그쯤 됐나 봐요. 그리고 그 전에는
거기까지 갔었거든, 남해. 남해도 한 6, 7년쯤 했었나 봐요. 그때 남해에서 하시던 그 언니들이 제 공연할 때 한 번 또 무대에 세워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보다 호응이 더 좋았어요. 왜 연세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70대, 80대 이렇게 해서 많았었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와서 보신 관객들이 전부 다 우리 엄마도 모셔올 걸 그랬다 막 이 소리를 다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약간 늦은 나이에 시작하면 조금 더 응원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진짜 참 다 지금도 그 언니들은 가끔씩 전화 와요. 선생님 보고 싶은데 남해 한번 오라고 재워줄 테니까 오라고. 근데 여기 자은동 네, 네. 이쪽에서도 하시니까 여기 네. 진해 자은동 주민이라면 한번 시간 맞으시면은 직접 배워보는 게 그쵸. 좋은 것 예, 같아요. 지금도 10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다 열정이 넘쳐가지고 쉬는 방학 한 달 있거든요. 네. 그때는 뭐 저희 학원에 와갖고 하자고 다들 너무 열심히니까 저는 또 더 가르쳐 드리고 싶고. 예. 이 약간 그 선생님, 명호 선생님께서 다른 춤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여러 가지 꿈을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새로운 삶의 네. 활력소 같은 느낌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주민자치센터 그 자원동에서도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발 하나하나부터 가르쳐 드리니까 그분들이 또 다른 분에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데 계시던 사람이 그거 되게 맞더라고요. 어려운데요. 예. 자기 거기 있는 데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 그리고 제가 좀 수업할 때는 좀 딱 시렵다 해야 되나? 하여튼 하나하나 좀 안 놓치고, 세심하게. 예, 하나하나 제대로, 제 주의는 한 동작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주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깝깝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또 선생님 수업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재밌어 해요. 근데 이제 네. 다른 분들의 이제 꿈을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선생님의 꿈도 궁금하거든요. 그쵸. 제가 갖고 있는 꿈은 솔직히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춤이 많거든요. 네, 거의 그런 거 20가지 아마 넘을 거예요. 손을 꼽으면. 그걸 제자들한테 다 배워주고 하고 싶은데 참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제가 국회의장 상 따고 했을 때 이어 대통령상까지 도전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뭐 구태여 구태여 대통령상까지 따서 뭐 하겠노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주위에서 특히 한복 선생님이 저한테 많이 그랬어요. 대통령상, 선생님 대통령상 따라 하면서 이 소리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에이 선생님 내 지금 대통령상 따갖고 뭐 하겠노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후회가 돼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약간 미련 없었는데 지금은 미련이 생겨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거나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국회의장, 그 당시만 해도 국회의장이 굉장히 알아주던 때였으니까. 대통령상 겨우 몇 분 이렇게 나오실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저도 좀 안일하게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룰 수 없는 꿈이잖아요, 지금은. 그쵸. 또 근데 그런 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그러다 이루어지면은 더 너무 좋죠. 좋은 건 거. 네, 더 좋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긴 시간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 전통무용이 쓸 자리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대학에서도 무용과가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특히 또 우리 친해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없어요. 아, 무용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네. 음. 한 2년 전인가 부산에서 초등학생이 한 명이 한 2년 했었어요. 걔도 이제 무대에 서고 이랬는데 또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이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무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 짧게 배우고 네. 다 공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워낙 또 뭐 어느 대학 가야 된다, 대학 위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 춤이 다 어렵다고들 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발 디딤새 하나하나부터 연습을 해서 배우면 절대 어려운 춤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따라 하세요 하는 형식으로 하면 뭐 다들 쉽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 생각은 발 디딤새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야만 나중에 또 나한테 더 도움이 되고. 맞아, 이게 초반에 잘못 배워서 습관이 예, 들면 그거 참 힘들거든요. 나중에 고치기. 예, 고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저는 춤을 추면서 건강을 되찾았거든요. 지금 현재 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척추 분리증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춤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훨씬 전에 병원에서 이제 이대로 계속하면 그래서 목장도 그만두게 된 이유도 제가 또 한 몫을 했죠. 허리가 점점 이렇게 밀려 나간대요. 아, 뼈가 예. 밀려 나가서 나중에 40, 50대 되면 큰 뭐 쇠를 박아 넣는 그 당시만 해도 큰 쇠를 박아 넣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지금처럼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춤을 시작할 때도 살풀이나 승무는 못 출 줄 알았어요. 근데 추다 보니까 계속 춤을 추다 보니까 뼈가 이게 지탱해야 될 거를 근육이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무도 출 수 있고 살풀이도 출 수 있고 다른 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 나이가 꽤 되는데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다 건강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선생님의 사실 이렇게 경험담도 있고 네네.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 뭐 실버들도 도전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거 하면 건강을 생각해서 한국 무용들 하시라. 그걸 제일 외치고 싶어요. 요즘 뭐 워낙 라인 댄스니 뭐 방송 댄스니 또 뭐 무슨 스포츠 댄스니 막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선에 단순히 그냥 즐거움이고 근데 춤이 주는 즐거움은 또 그에 따를 수가 없어요. 약간 그 한국 사람들은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춤이나 예체능 쪽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되고 나랑 안 맞고 그러니까요. 나는 몸치라서 할 수 없다 이런 예,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것 잘못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저희 지금 이제 일화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희 학원에 예전에 오십견 때문에 팔을 제대로 못 올리고 한 분이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1년 딱 하고 나서 그거 다 나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도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 한국 무용을 추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진짜 그건 왜냐하면 제가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면은 자운동 주민센터에서 이명홍 선생님 수업이나 네네. 여기 우리 춤 예술원 네, 여기서 검색해서 학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꼭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송 소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 소감이요? 글쎄요. 인터뷰를 자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참 편하게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저 사실 매번 진해영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영상을 이렇게 네. 찾아뵙다가 진해 마을 라디오 자체가 그런 방송이 많은데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여기 명호 선생님의 우리 춤 예술원의 연습실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히 인터뷰 해주셨다고 느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희 연습실에서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실수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를 사실은 이제 사전에
답변 받았을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잘 좋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다름을 이해하는 많은 수다. 키워드 다수다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의 키워드 다수다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